저는 유니티 UA 대표로 있는 이승윤이고요. 홍익대학교의 겸임교수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파트너 소장으로 같이 있는 김용주라고 합니다. 계기를 할 게 있나 늘 하는 거여서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프로젝트 서울 사이트 열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초기부터 이제 했었는데요. 스페이스 살림 같은 경우에 초기에 스페이스 그 프로젝트 서울에 몇 년 안 됐을 때 좀 나왔던 거여서 그거 보고 이제 하게 됐죠. 여성 가족 복합 시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중에 이제 약간 그 가족보다는 여성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여성의 뭐 자립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술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 나머지가 이제 가족 관련된 그런 가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뭐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 뭐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그 6개나 되는 공방들 이것들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고 거기가 지침에서 또 대방역 지하도에서 연결해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연결해라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은 굉장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그 지하가 주출입이 될 수도 있는 컨셉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지하도하고 만나는 레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개 층 높이의 공간감을 가지는 큰 대공간을 지하에 만들고 지상은 상대적으로 많이 비워서 삼면이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면 도로에서 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이 비워서 약간 마을의 골목길 같은 느낌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로 공간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지하에 그렇게 큰 프로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하의 환경의 뭐 채광과 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 13개나 되는 썬큰들이 있거든요. 지하 1, 2층에 크고 작은 썬큰들. 그래서 그런 썬큰들을 통해서 각 공방과 각 실에 빛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채광이 될 수 있고 환기도 될 수 있게 해서 그 지하를 돌아다녀 보면은 지하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복합이잖아요. 교육도 있고 전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설계할 때는 이제 그 기숙사는 아니고 연수 오신 분들이 단기 거주해야 되는 장소도 있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이라는 게 이제 만들었던 걸 팔 수 있는 시설들도 필요하고 밥 먹는 것도 필요하고 차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거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지금 저희가 실제로 했던 공방들 이런 것들도 공방으로 안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비교적 큰 건물이고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유동적인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유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재조합될 수 있도록 하려면 동선이나 채광 같은 이제 대단히 고정적인 것들을 잘 분산시켜서 다른 그룹별로 조직이 잘 되게 하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하에 보면 보통 지하 제일 밑에 주차장을 까는데 주차장을 지하 1, 2층으로 분산해서 깔고 위에 있는 바들도 이렇게 3개로 큰 바로 잡고 그 사이에 계단들을 엄청나게 수직 동선 그다음에 연결 동선 많이 만들어 두면 뭐라도 바뀌더라도 나중에 안 되진 않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끊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직으로 조닝해서 쓸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많이 줬죠. 그래야지 건물이 꽤 오랫동안 잘 대응할 수 있겠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게 하나 있었죠. 썬큰을 많이 팔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하가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지하 쇼핑몰 지하철하고 연결된 쇼핑몰 보면 이제 그냥 통으로 돼서 가게들만 쭉 나열되는 게 아니라 그 지하 자체도 약간 지상에
축소판 같은 느낌으로 길도 있고 다 비워진 데도 있고 막 그다음 채광되는 썬큰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놔서 사실은 살림을 딱 가면은 어디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보이는 그런 공간은 사실은 없어요. 지하도하고 연결돼서 들어오면 거기에 로비 같은 공간이 보이거든요. 지상은 어딜 찾아봐도 그런 로비 같은 공간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그 13개의 썬큰을 다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내가 10개밖에 못 찾았네. 3개는 어디 숨어 있지? 뭐 이런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하를 좀 한번 배회하다 보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으면 뭐 퀴즈 내라고 하면 옥상에 저기 옥상 조경 있고 텃밭 같은 거 있거든요. 저기서 어디 곳을 하나 찍어서 내가 저기로 가볼까 하면 쉽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않아요. 네. 걸어서 가서 계단으로 가든 지하로 가서 가든 어디로 가서 가든 갈 수 있는 길이 3개 이상은 있어요. 목적지로. 네. 지금 저기 지하철에서 와서 우리 스페이스 하늘링 건물 보고 다시 여성가족 그 뒤에 있는 건물까지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저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좀 한참 헤매다가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지하철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다른 마을, 다른 레벨로도 갈 수 있고 크게 봐도 높이가 주변에 있는 그 골목길, 길과 접도되는 부분들이 3개 정도 이상의 높이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저희가 BF 인증되는 경사로 돼 있거든요. 자율급으로 18분의 1 경사로 다 연결이 돼요. 실제로도 잘은 안 보이지만 느끼려고 해보면 동선 체계는 엄청 잘 복잡하게 잘 돼 있는데 그게 다 BF로 다 되는 동선이고 그래서 저희가 저 유니버셜 디자인 수상하게 된 것도 실제로 그게 마른 쇼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설계가 안 돼요.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끼리 엄청나게 머리를 굴린 건데 사람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지 알 수도 없고. 근데 실제로는 되게 힘들다. 해보면 숨겨져 있다. 잠시 말씀드렸는데 모든 설계는 당선되고 준공될 때까지 즐거운 일은 거의 없어요. 즐거운 일은 없고 투쟁의 연속이죠. 투쟁의 연속인 거고 설득의 연속인 거고 저희가 옛날에는 당선되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잘 모를 때는 당선이다 막 이러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실제 당선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당선부터 이제 전쟁의 서막이고 준공할 때까지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전으로 지어진 건물이 공모전 그 제출안대로 그 유사하게라도 완공되는 게 실제로도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 공사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종 고려해야 될 인증들이 많거든요. 인증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슈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이해관계자들도 엄청 많아지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였었고, 저희도 이제 각종 그 상반되는 심의 결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고, 뭐 지하 수위 보는 분들은 땅을 어떻게 하면 덜 파냐에 관한 문제고 구조는 어떻게 하면 이 집이 안정하냐의 문제니까 구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들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그때 기획위원 분들이 그런 심에 적절하게 개입을 해주셔서 좀 유지가 됐던 건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저희가 13개의 성큰이 있는데 성큰을 다 막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의 눈 와서 미끄러지면 다쳐서 뭐 어떡하냐, 누가 책임질 거냐, 뭐 거기에 뭐 맥산으로 막아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저희가 막 그럼 우리 계단을 차라리 다 빠야지 성큰을 못 뺀다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한데 저희가 결국은 어쨌든 큰 틀에서는 공모전 안에서 거의 다 지켜서 완공한 게 되게 보람차고 기쁜 일이었죠. 완공됐을 때 하이파이브 하고 끝내 고발은 안 당했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울 일이 많거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시공사들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그 되고 공모전 당선되고 짓기까지는 설계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시공하고 한 6년 7년 걸리거든요. 저 정도 규모 건물은. 그 동안에 이제 마음도 많이 상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우리는 공모전안과 거의 유사하게 건물이 나와서 엄청 기뻤죠. 제일 마지막에 한 번 웃고
그 사이는 늘 싸우는 일이고 그런 거죠.